시장을 이겨라 오늘 전략 주제입니다. 경기 우려 속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시장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원래 이제 코스피가 좀 주춤해서 기간 조정으로 가느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주가가 지금 또 상승폭이 좀 확대돼서 2080선까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더 단계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저희는 조금 1월 시장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 좀 주식 시장이 좀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좀 기대했던 1월 달에 그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생각보다는 좀 큰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변수들이 다시 한번 좀 재개가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주춤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변수였던 이 미중 무역 분쟁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페드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일단 3월까지는 동결이 예상된 가운데 6, 7, 8월까지도 동결 가능성의 무게를 저희는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단을 제한했던 모든 변수들이 지금보다는 악화되기보다는 개선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수의 상승 흐름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2100선 정도요? 네, 맞습니다. 예. 중국 어제도 수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았는데요. 중국의 경기가 성장률 발표 나와도 이제 부진할 거고요. 중국 경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다만 저희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글로벌 증시 가운데 중화권 증시를 주목하자는 얘기도 꽤 나와요. 중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지표도 어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을 했고요. 제조업 경기 둔화도 3개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는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발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라는 점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중국 양회 이후에 좀 예상을 했던 증치세 인하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세금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월, 2월 내에는 좀 더 큼직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출 지표 이번에도 부진한 걸 확인했고 또 제조업 지표 둔화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면 중국 측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각도의 경기 부양책을 중국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악재들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최근에 경기는 부진하지만 경기 관련주를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 소위 이제 이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그건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가치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 보고서를 내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하고요,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증권사에서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경기 민감주를 좀 사자라고 페이퍼를 쓴 하우스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 민감주가 그냥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가격은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라는 입장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모멘텀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이 자료를 내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싸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모멘텀은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지었고 그 모멘텀이 이제 앞서서 경기를 둔화했던 가장 큰 두 가지 요소인 거죠. 페드의 금리 인상이 좀 가속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좀 부추겼던 부분,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관세가 심하게 올라오면서 수출 지표라든가 산업 생산 그리고 신규 주문 지표들이 둔화됐던 부분들, 결국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됐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이벤트성 촉발이라는 점에서는 이 이벤트가 완화가 되면 경기도 재차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지금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악화되는 가능성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이 이제 밸류에이션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에서도 굉장히 그 경론이 있었다. 애널리스트 사이에. 예, 지금이 그거 할 때냐. 근데 가격 말고도 모멘텀이 존재하다. 지금 경기 관련주가 될까요? 이걸 우리가 얘기해도 될까요? 쪽에 약간 경론의 반대쪽에 쓰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된다 네. 쪽으로. 그래요. 일단, 그러면은 어떤 그 말씀하신 쪽에 그러면 어떤 업종이 났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네. 부분은 철강, 뭐 네. 화학, 그리고 정유, 네.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철강, 화학, 정유, 경기 관련주. 예, 또 이 특별히 조현주 의원께서도 경기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셔서 좋습니다. 뭐 이게 시크리컬 하는데 굳이 영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주들, 예, 좀 두고 보죠.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경협주들이 다시 움직이는데 경협주는 뭐 정말 상당 부분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제 테마나 이슈는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접근이나 전략이 어렵다는 건데요. 경협주에 대한 이슈. 네, 일단 경협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할 때 저희는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 내에서 저희가 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대내 모멘텀으로는 유효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장기적인 그림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핵 협상 파기 그리고 러시아의 핵무기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결국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거나 뭐 뉴스플로우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안 나와서 좀 부진할 때는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담아두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얘기해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섰는데 실적들이 뭐 부진한 상황이라서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뭐 정유, 반도체, 기계, 운송,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하향 조정 폭이 아직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뭐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추천하기 어려운 경기 민감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은 뭐 추정치 간의 편차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애널리스트들 간에서도 이 이익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 간의 편차가 높은 종목이나 업종은 저희가 추천을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추정치 간의 편차가 좁고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실적 하향 조정폭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업종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저희가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화장품이라든가 필수 소비재, 소프트웨어, 미디어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 초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변수들 몇 개 알려주고 가시죠.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브렉시트 주가요? 네, 이슈도 있고요. 예, 이번 주랑 이번 다음 주. 주죠. 예. 그래서 이번 주라고 본다면 브렉시트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네. 그리고 뭐 미국과 한국의 실적 발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시장에 좀 안 좋게 작용할 만한 이벤트들이 좀 많아서 이번 주도 지수 자체 흐름은 완전한 장밋빛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단을 완만하게 올라가는 수준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는 업종들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긴 호흡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208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